이번 시간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 바로 등식의 네 가지 성질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이 무엇인지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지, 그지? 등식이 뭐였어? 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이었어. 더니 그런 등식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성질이 있어. 이 네 가지 성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이 네 가지 성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어. 등식의 양변, 그리고 같은 수. 이 두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 알겠니? 그런데 이 키워드에 붙는 조사들은 좀 다릅니다. 됐어? 뭐가 다르냐면, 자, 우선 조사들이 왜 다르냐면, 사칙연산을 뒤에 하나씩 붙일 거거든. 알겠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의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어도, 이렇게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래도 항상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 네 가지입니다. 알겠니? 그런데 여기에서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심해 줘야 돼. 같은 수는 같은 수인데 반드시 0이 아닌 같은 수여야 돼. 알겠습니까? 위에 있는 요 세 가지, 더해도 빼도 곱해도, 요 세 가지를 얘기할 때는 0이 아니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 알겠니? 그런데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눈다는 말을 해야 돼. 어떤 수를, 어떤 수 28을 0으로 나눈다는 건 우리가 절대 생각할 수 없거든. 알겠어? 그래서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0이 아닌 같은 수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세 번 이상 강조했어. 알겠니?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게 사실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방정식을 푼다는 건데, 그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해줄게. 먼저 등식의 성질, 네 가지 성질에 관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일 때, 그러니까 A는 B라는 등식이 성립할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우리가 A는 B라는 등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먼저 기억을 봅시다. 좌변을 보니까 A에서 3을 뺐지. 맞아? 그리고 우변을 보니까 3을 더해버렸네. 맞아?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뺄 거면 빼고 더할 거면 더해야지. 한쪽에선 빼고 한쪽에선 더하면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런 식으로 각자 따로 놀아서는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려. 그 다음 니은 볼게. A는 B에서 출발을 해서 이 모양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야. 먼저 A는 B라는 요 등식의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지. 그러면 내가 2를 곱해도 여전히 등식일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 다음 2A는 2B, 이렇게 내가 새로 만든 등식에서 양변에서 1을 빼주어도 등식은 성립하겠지, 그지? 맞니? 그럼 내가 이렇게 한 번은 2를 곱하고 한 번은 1을 빼서 만든 이 새로운 등식 역시 성립할 거야. 맞아? 그래서 니은은 옳습니다. 그 다음 디귿. A는 B에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로 도착할 수 있니? 어떻게 도착할 수 있니?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줄여서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 맞아? 그래서 디귿도 성립하겠네. 그 다음 리을 볼까? 자, 좌변을 보시면 A를 4로 나눈 거야. 맞아? 그런데 우변을 보시면 뭐야? 얘는 4를 B로 나눈 거야. 맞니? A는 B라는 등식에서 출발해서 이런 모양으로 갈 수는 없어. 네 가지 성질 어떤 것을 이용하든 리을의 모양은 만들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보기 중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가 되겠네요. 알겠니? 그 다음 문제. 이게 바로 등식의 네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어야 돼. 알겠니? 바로 방정식을 푼다는 건데요. 방정식을 푼다. 한 번 더 적을게. 방정식을 푼다.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 들어서 알겠지만 방정식은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었지, 그지? 예를 들면 2a 더하기 1은 3. 이런 것을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여기서 이 문자는 보통 문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미지수라고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알겠니? 미지수라는 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란 뜻이야. 아직 알 수 없는 수. 알겠니? 그런데 이 미지수의 값이 뭐 1이거나 뭐 2일 때, 그럴 때 방정식이 이제 성립할 수도 있고, 등식이 성립하는 등식이 될 수도 있고,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등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바로 이 등식이 성립하게끔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찾아주는 거야. 알겠니?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에서는 a가 1일 때 등식이 성립하게 될 거거든. 알겠니? 그러면 이 a는 1 이런 값을 찾아주는 게 방정식을 푼다는 일이야. 알겠어?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방정식이 성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그지? 요 내용 반드시 기억해줘.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바로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찾는다는 거. 해 또는 근이 뭔데?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 오케이? 자, 이렇게 방정식을 풀 때 여러분이 바로 이 등식의 네 가지 성질을 이용하게 될 거라는 거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합니다. 3x-2는 4.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뭘 하고 싶으셔야 되냐면 이제 x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식을 정리해서 x는 이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야 돼. 알겠니? 그럼 맨 처음에 뭐가 거슬려? 빼기 2가 거슬려. 오케이? 그럼 빼기 2가 거슬리니까 더하기 2를 해줌으로써 이 마이너스 2를 0으로 없애버리고 싶은데 좌변에다가만 2를 더해주면 되겠니? 그럼 공평하지 않지? 우변에도 2를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 쓰인 등식의 성질은 뭐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맞니? 선생님이 이제 모든 문장을 다 쓰기에는 너무 길어서 안 쓰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써야 돼?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풀로 문장을 다 써줘야 된다. 알겠니? 그 다음 자, 나 과정을 한번 볼게. 양변에 2를 더했더니 식이 좀 더 깔끔해졌지? 어떻게 깔끔해졌어? 3x는 6 이렇게 깔끔해졌어.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뭐라 그랬니? x는 하고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였지? 그럼 이제 뭐가 거슬려? x 앞에 곱해져 있는 3이라는 개수가 거슬려. 맞아. 그러면 이 개수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3으로 나눠주고 싶어야겠네. 맞아. 그런데 좌변만 나누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우변도 똑같이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용한 등식의 성질은 뭐야?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나우가 아니고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오케이?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듯이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눈다는 거 꼭 그렇게 써줘야 돼. 그냥 같은 수로 나누어도 라고 쓰면 그건 틀린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자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었을 때 등식이 어떻게 간단해지니? x는 2 이렇게 간단해지지? x는 2. 그러면 자 x가 2일 때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등식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낸 거야. 이게 방정식을 푼 거야. 오케이? x는 2를 대입해서 한번 확인해봐. x2 좌변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3이 6 빼기 2니까 4 되지 그지? 우변과 같아진다. 그러면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미지수의 값은 2가 맞네. 즉 해가 2가 맞네. 근이 2가 맞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오늘 간단하게 등식의 네 가지 성질 한번 살펴봤고요. 이 성질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